배 소장님,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네. 지금 18일 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네. 파기 환송 심판이 서울 고법에서 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5월 15일 재판을 열려고 했는데 예. 당시 민주당이 대법원장, 대법관 다 탄핵해 버리겠다. 맞습니다. 특검도 하겠다. 청문회도 하겠다. 국정조사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겁박, 협박을 하는 동에 뭐 사법부가 물러났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무릎을 꿇었다고 해야 할까? 했는데 지금 당장 18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2주일 네. 남았지 않습니까? 선거법 파기 환송심의 재판이 열리고 예. 24일에는 또 대장동 재판이 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중교사 이 부분도 대선 때 미뤘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제기가 돼야 해요. 예. 그리고 다음 달 7월에는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이는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7년 8개월 징역형으로 거기에 공범으로 지난해 6월에 이재명 대표도 수원지법에 기소가 되어 있어요. 예. 이런 일련의 재판들이 지금 쫙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예. 저는 너무 명확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은 먼저 제가 원칙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말씀드리면 이건 법 앞에 어떻게 성역이 있습니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고 원래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있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을 균등한 선거 기회를 달라고 해서 6월 18일로 미뤄진 겁니다. 유죄 취지 파기 환송심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건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뭐 지지 이런 걸 빼고 지지 누굴 지지하고 성향 빼고 이 재판은 1심과 그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심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2년이에요. 네. 실형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직 상실입니다. 그러면은 2개월 후에 또 선거가 치러져야 해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네. 호 박사님, 대통령직 내려놓겠어요? 절대 안 내려놓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 뭐냐면 예. 정치적으로 저는 완전히 뭉개버릴 겁니다. 왜? 이런 것 자체가 그런 걸 시도하는 사법부도 그렇고 그걸 종용하는 주변의 정치권 또 국민 세력이 있다면 그건 다 내란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속보로 들어왔는데 지금 G7 캐나다에서 하는 걸 초대받았거든요. 전혀 이 날짜에 6월 18일 아예 응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러네요. 7월까지 스케줄 쫙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예. 잡혀 있고 국민의 이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G7 회의 이거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캐나다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열립니다. 이거 여러분들요. 지금 헌법 84조도 바로 이야기 될 겁니다. 이거는 헌법 84조 보면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형사상의 소를 소추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북 쌍방울 송금 관련해서는 지금 한 단체에서 외환죄로 외환입니다. 내란 외환은 현직 대통령의 재임 중에도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불소추 특권이 해당이 안 돼요. 내란 외환죄. 그렇죠. 그래서 외환죄로 고발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게 기소가 돼야 이제 추진이 되는 건데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헌법 84조를 일단은 밀어붙일 거예요. 멈춰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법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법 자체의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공직선거법의 이 허위사실, 공표사실, 행위에 관련된 부분이 적용이 됐던 행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부도 바꿔서 대통령은 어떠한 아예 내용 자체도 지금 막 외환죄 이렇게 들이미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떠한 죄에도 현직 대통령은 모든 형사재판이 중지된다. 그럼 외환죄도 형사재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열흘 내로요. 다 뭉개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면은 다 정리가 뭉개버립니다. 다 G7 회의가 15일부터 17일까지 예. 캐나다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만 이 법안을 대통령 되자마자 처리하기는 조금 여론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국회 열리자마자 트리플 특검 3개 딱 통과시켜서 그렇죠. 겁을 탁 주고 예. 그다음 이제 다음 주에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면은 재판 중지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중지를 시켜버리는 대통령이 된 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 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금 이 선거법과 관련된 행위 부분을 싹 도려내버립니다. 그러면은 면소 판결을 받는다. 법안에서 이 공직선거법에서 원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받았던 그 행위 부분을 제외를 시켜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형을 줄 수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선고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예.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죄형 법정주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이 없으니까 못 주는. 그러니까 면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예. 없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사법부의 신뢰라는 게 정말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6월 18일 기어이 재판을 하겠다 하면 또 할 수는 있는데 예, 과연 현실적으로 이 법원이 그렇게 예. 밀고 나갈 수가 있을지가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재판에 관해서는 해당 재판부의 맞습니다. 그 재판부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그 문제가 됐을 때도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관한 재판을 비롯해서 모든 재판의 이 결정권은 해당 재판부가 갖고 있다. 맞습니다. 대법원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딱 조희대 사법부가 예. 명확히 규정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게 맞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 모든 절차와 관련된 진행 여부 관련된 건 서울고법 7부, 예. 7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지금 고 박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굳은 의지가 있다 한다면은 밀고 나가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하지만 법을 고쳐버리면은 그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죠. 재판부도 법에 따라야 하는데 맞습니다. 네. 또 이것을 저지할 또 방법이 없어요. 국민의힘은 107석분이 안 되고 예. 이제는 이 거부권 자체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갖고 본인 있는 일입니다. 거부권을 본인 행사할 일이에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 일입니다. 본인 일이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법 앞에 평등이고 법 위에 굴리면은 어떤 사람도 용납돼서는 안 네. 된다는 게 법치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 혐의로 탄핵을 받고 파면이 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그것도 무슨 저 성남시장 도지사 때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으로서 법치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출구조사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누구한테 네. 찍었느냐 외에 중요한 질문들을 하는데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투표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제 당시에는 후보였죠. 후보와 관련된 재판을 계속해야 되느냐. 무려 압도적으로 60% 정도가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 그러니까 60%라는 것은 중도까지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를 찍는 데 있어서는 중도층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후보에게 편들어줬지만 국민 여론은 지금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중도층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지율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가 사법적인 구멍이 나 있는 이게 애매모호한
온전치가 못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차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전화상이니까 서로 정말 덕담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오시오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관계가 악화돼서 시에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악화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 송금인가요? 제가 보도를 받았는데 그게 이민법 때문에 미국에 못 오시겠네. 이렇게 되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500만 불을 북한에 보냈다는 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됐습니다. 상고기각이 됐죠. 그중에 200만 불은 특히 북한 노동당한테 들어갔고 한 400만 불 정도는 이 중국을 거쳐서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는 외환 관리법이 거기에 맞습니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환죄로 그런데 지금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800만 불, 그중에 300만 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지금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경기지사인데 몰랐다. 부지사가 하는 일 난 전혀 몰랐습니다. 보고도 못 받았고요. 그런데 원래는 이화영 전 부지사도 다 보고를 했고 예. 이 당시 경기지사도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잘해보세요.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다 진술했다가 그 뒤에 이제 또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연어회 술판 회유 사건까지를 일으켰는데 그것도 다 거짓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미 검찰에서는 이 수원지법에 지난해 6월에 기소를 했습니다. 예. 공범으로. 예. 그런데 그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부 뭐 변경 신청 그리고 재판부 회피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당시 이화영 재판을 1심에서부터 9년 6개월을 때린 신진호 부장판사 올 2월에 예. 인사 이동으로 옮겨갔습니다만은 인사 때까지 재판 지연 전략을 썼고 그 이후에 온 지금 재판부도 7월에나 준비기를 합시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봐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예. 위정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위중교사도 마찬가지요. 아직 네. 날짜도 안 잡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 돈을 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다 증언했잖아요. 예. 줬다고 전화 통화까지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도 아니죠. 엊그저께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히 그분은 뭐 현안과 관련해서 전에 뭐 대법원장도 다 비슷합니다만은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는 애는 드물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일날 오전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간략한 질의응답을 갖습니다. 평소에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기자들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안 만나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겠다 한 것은 이미 의도적으로 기자들을 부른 거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대법관 증언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30명으로 갑자기 늘려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국가 백년 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예. 거쳐서 상고심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앞으로 정리가 돼야 하고 개편이 돼야 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거쳐서 외국의 사례까지를 참고해갖고 결정해야 한다. 해갖고 딱 일종의 거부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상식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대법관을 30명 늘리는 게 사법체계 변경인데 당사자인 사법부와 협의를 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떤 또 부작용이 있을지 사전에 검토하고 충분히 수기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30명을 늘린다. 그리고 30명을 늘리는 이유는 이미 다 알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사법부를 장악해서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이 주도권 하에 놓이게끔 하겠다는 것이 뻔한데 명분은 사법부 개혁을 미국도 9명이에요. 왜 우리가 30명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법부 이게 대법원에 다뤄야 될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4명인 걸 30명 늘린다. 2배 정도 늘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2배 늘리면 해결되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법부까지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건수가 많은 이유는 우리의 법 문화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절대로 3심이 아니라 우리는 10심 제도가 있으면 10심 제도까지 갈 국민이에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됐다 끝까지 가보자 죽든 말든 가자 이거 아닙니까? 끝장을 보자 이런 심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하고 똑같은 3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본은 다 중간에 재판 가기 전에 다 중지합니다. 이건 우리 문화예요. 그리고 이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문화를 바꾸자고 해야지. 미국은 그러면 연방법원에 9명밖에 없는데 물론 뭐 13명까지 늘리자는 말은 미국도 늘린다 해도 13명 이야기인데 그것도 많다고 그래서 그냥 9명으로 가는데 30명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은 조희대 사법부를 지금 압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자기 방탄법을 만드는 게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말 안 들으면은 대법원 그냥 한 30여 명 늘려버리고 다 그냥 끝장을 낼 거야. 그래서 알아서 좀 서울고법에서 연기한다든가 뭐 해버리면은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이 대법원을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뭐 그렇지 않아도 재임 기간 중에 한 10명 정도가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대법원의 인적 구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거기다 물타기를 또 16명을 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한덕수 대행이 지명했던 2사람 그 철회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또 2사람을 넣으면은 지금 구도가 헌재도 9명 중에서 진보 4, 중도 2, 그리고 보수 3호 구조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법원과 헌재의 구도가 완전히 진보 쪽으로 바뀌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을 통해서 재임 기간 중에는 재판도 중지하고 뭐 이렇게 선거법에 대한 면소 판결도 있습니다만은 대장동 재판이나 이런 건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재판들이에요. 대법원까지가. 그러면 대통령 끝나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자기 재임 중에 대법원과 헌재를 완전 장악해 가지고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 5년이 지나고 나서도 완전히 죄를 없애버리는, 헌재에 가서 헌법 소원을 한다든가 뭐 유언법률 심판 청구를 한다든가 해서 다 바꿔버리겠다 그 얘기거든요.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대장동이고 성남 FC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30명에다가 또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미 상권분립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화영이도 있습니다. 이화영과 입을 열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화영이도 사면을 해줘야 하고 그 밑에 정진상이, 김용 제 측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측근이라고 하려면 유동기 당신은 측근이 아니야.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그 사람들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대법원 올라가기 전에 정리가 되려면은 그래서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측근들까지도 다 또 봐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대법관 30명 문제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를 요구를 한 것은 그 이면에는 사법부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법치는 지켜져야 한다. 정의의 최후 보루는 이 사법부가 굳건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본인의 의중을 사실은 전 사법부 판사들한테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 아닌가. 네. 의지를. 오 박사님께서 워낙 또 이렇게 좋게 의미 있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이제 소리 한번 지르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여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고를 내렸을 때 한 달만 기다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병기 의원입니다. 기억나시죠? 김병기 맞아요. 국정원 인사 담당관 출신, 인사 책임자 출신인 김병기 전 의원이
한 달만 기다려 그랬다면 그 앞에 요것바라가 있습니다. 요것바라. 정보기간은 한 달만 기다려라는 것이 이게 매우 의미심장한 거예요. 지금 김병기 의원이 어디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원내대표 지금 나가고 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원내대표가 가장 되면은 유력하지요. 원내대표가 되면 뭐부터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요것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만 기다리면 내가 원내대표 될 거야. 처리해 줄게. 이거죠. 참 이재명 포비아 걱정들을 했습니다만은 참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뭐 안타까움을 넘어서 그래서 고 박사님 조금 예. 공포감을 느낍니다. 고 박사님 아시잖아요. 아니 원내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 오다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과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적인 조속거리를 넘어서 정치, 경제, 몰락의 과정을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예. 베네수엘라가 그래 가지고 망해버린 거 그럼요. 아닙니까? 통합이 없었잖아요. 예. 예.